그는 종종 침묵에 잠기곤 했다. 밤마다 혼잣말을 하거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두 아이의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그 침묵은 끝이 없었다. T는 13살, 투는 7살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한탄했다. 여보,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이렇게 밤낮으로 당신이 보고 싶으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 만나야 해. 그때마다 그녀는 그에게 충고했다. 만나기도 전에 미쳐버리고 싶어. 만나고 나서 다시 헤어지는 건 정말 미친 짓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들은 정말 서로에게 운명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우선 그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두 주에 살고 있었다. 직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혼이었지만 그는 이미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을 몹시 사랑했다. 어리석은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이 관계에서 그를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생각만 말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족 불화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 여자는 마치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마른 강물 같았다. 어떻게 가족에게 돌아가 예전처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더 이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주말이면 그녀를 몹시 그리워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주말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여자는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집에서 그는 조용히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해주거나 함께 놀아주며 마치 자신의 절망을 온전히 느끼는 듯했다. 그래서 비록 여러 번 친구,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로 남기로 했지만 결국 평화 조약을 깬 것은 그였다. 그는 예외적으로 첫 연애 편지를 썼다. 나는 당신에게 아주 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벌써 3번이나 썼는데 아직 다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완성해서 당신에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내 마음속 변화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과 악, 책임감과 의무, 추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당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이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철없고 장난스러워 보이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평소 차분하고 침착하다고 자부하는 저에게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신다면 그건 단 하나 때문이에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3월 첫째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를 보러 와주세요. 제가 아프거나 다른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T,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녀는 4월에 그 편지를 받았는데 약속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후였어요. 이유는 그녀는 상처받았죠. 아, 철없는 어린 소녀 같으니. 고향에서 돌아온 친구가 그곳에서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는 씁쓸하게 말했다.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만나고 당신에게 사랑받는 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요. 누가 복권에 당첨되고도 감히 당첨금을 받으러 가지 않겠어요. 제 고통을 이해해 주세요. 그 후 그는 6월에 만나자고 간청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하늘이 무너지든 그는 꼭 그녀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6월 해가 뜨든 비가 오든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위독했기 때문이었다. 어린 소녀는 다 컸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에 순수함과 순결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노인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어린 딸은 의사, 간호사,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간호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의 지혜와 미덕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울었다. 그가 어떻게 그녀에게 푹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특히 물질적인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말이다. 그는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가 말했듯이 자신의 경솔함 때문일까? 아니면 여자의 얕은 생각,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성격 때문일까? 그는 단지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이 삶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걱정하며 번갈아 가며 만났지만 주말이면 한 사람은 며칠, 심지어 닷새씩 사라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들을 돌보았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서로 합의한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이전에는 이 돌아옴을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다.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돌봐줄 사람이 있었고 가족의 행복은 어른들만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자를 대하는 그의 냉담함 때문에 이 도시에서 그는 미스터 크레이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게다가 그의 발기부전,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그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여자들은 언제나 어리석고 순진하구나. 그는 직장에 다니고 책을 읽고 아이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어린 소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오, 세상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사랑하는 당신이 더 저를 사랑하게 하려고 불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밤중에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예요. 방금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몇 년째 매일 밤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뵙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뵐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겠죠. 5년, 10년 후 당신이 제 곁에 있든 없든 아버지 기일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밤들,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당신의 사랑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길고 외로운 날들을 준비하기로 한 제 결심은 분명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어쩌면 가장 놀랄 사람은 당신일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사랑하는 당신. 그 어린 소녀는 분명히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그리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그는 수많은 것들을 상상하죠. 그의 밤 꿈은 온통 그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영웅은 어쩔 수 없이 애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미안해. 제발 더 이상 나한테 화내지 마. 알았지? 괜찮은 남자 만나면 결혼해. 하지만 난 항상 내 곁에서 널 돌봐줄게. 네가 너무 순진하고 철없어서 걱정돼. 일할 때는 똑똑하지만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못된 사람을 만나면 고통만 겪게 될 거야. X. 8월에 그는 그녀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금요일에 전화 통화를 끊은 직후 저녁에 당신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오늘 당신의 편지를 받았을 때쯤에야 편지를 반쯤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쓰고 있어요. 당신의 T. 당신이 원했던 대로 당신의 편지를 태우고 싶지 않아요. 이 편지를 돌려보내 제 파일에 보관하시거나 제가 간직했다가 당신이 그리울 때마다 읽겠습니다. 마치 푸옹 람부인이 당신 생일 저녁 무렵에 그랬던 것처럼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사랑하는 당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쓰면서 차오르려는 눈물을 조용히 삼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랑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어떤 펜이나 말로도 지금 제 영혼을 가득 채운 이 무한한 행복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당신은 우리의 사랑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알았지만 어느 정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피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전에는 당신이 여전히 망설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낼 만큼, 특히 연인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렬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자신을 내맡기세요. 당신의 편지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단호한 태도만큼이나 소중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에 비하면 하찮고 가치 없고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T. 처음 당신과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글을 통해 표현된 당신의 본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사랑을 순수한 정신적, 순수한 플라톤적 영역에 가두어 저속한 욕망이 당신을 향한 나의 고귀한 사랑을 더럽히지 않도록 맹세했습니다. 나는 1년 넘게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내 영혼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별로 슬퍼하고 나를 그리워하며 상심해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성이 감정을 이기지만 그 승리는 내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피로뿐이고 내 영혼에는 깊고 압도적인 슬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신을 보고 싶고 당신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지금 내가 당신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왜 굳이 만나려고 해? 라는 자기 반성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너 말이야. 또는 너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녀에게 슬픔과 고통만 안겨주잖아. 결국 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야. 이기적이야. 같은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성은 제 마음을 설득하는데 거의 완전히 실패했어요. 심지어 주말에 당신을 만나러 가려고 직장을 정리하고 항공사에 전화해서 비행기표를 예매까지 했죠. 예상치 못한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당신이 B 씨와 저녁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 매주 당신에게 꽃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과 제가 함께 쓴 시를 읽었을 때,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봤을 때, 당신에게 가기 직전까지 갔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아세요?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당신 곁에 있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당신이 영원히 제 것이 되기를 바라는 이 욕망이 정당한 걸까? 그 전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T. 당신을 너무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화, 우리의 전화통화, 우리가 함께 나눈 쓰라림, 불이익,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은 나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고, 동시에 사랑은 더욱 강해져 나를 몽환적이고 꿈결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로 끌어내려 사랑이란 두 연인의 몸과 영혼이 이루는 숭고하고 완벽한 조화라는 사랑의 정의로 나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토요일 밤 저는 너무 슬프고 우울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갔죠. 걱정되거나 속상할 때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두운 바다에는 파도 소리만 가득했는데 마치 당신을 그리워하는 제 영혼 같았어요. 장엄하고 신비로운 바다와 밤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이죠. 신 외에는 그 무엇도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사소하고 하찮고 저급한 행동은 우리의 사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저는 아름다운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아낄 거예요. 더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값진 게 뭐가 있을까요? 지구상 50억 인구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황제가 사랑 때문에 황위를 버린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겠죠. 사랑하는 T,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어. 시간이 멈춰서 이 영원한 행복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시간이여. 멈춰라. 당신을 사랑하는 하루는 의미 없는 100년보다 더 값진 거야, T. 매일 밤 아름다운 꿈을 꿔.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당신의 머리카락, 장난스럽게 나를 유혹하는 하트 모양 입술, 그리고 비둘기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평화롭게 잠이 들어. 너무 보고 싶어. 다시는 편지를 쓸 수 없을 것 같아, T. 그리움에 가슴이 멍해졌어. 당신을 위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오랫동안 키스해줘. 내 사랑, 다음 주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어설픈 변명은 이랬다.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를 상상하고 몽상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고 나면 그 실망감 때문에 서로를 잊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은 저를 너무 많이 상상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망감이 사라지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논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죠. 그저 그녀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야, 너는 마치 제갈량 같구나. 하지만 그 후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는 당신과 통화를 마치고 바로 쓴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괴로워했는데 이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제 결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외로움을 느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뿐이니까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크든 작든 결정을 내릴 용기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고 응우엔두처럼 진심으로 노력하면 가혹한 운명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늘이 있고 내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 곁에 있기 위해, 당신 곁에 있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고 말이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나의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은 자비를 베풀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나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가랑비가 끊임없이 내리자 강 건너편에 홀로 계신 당신이 그리워지며 슬펐습니다. 나룻배를 건너는 순간 기차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울하고 일방통행인 백고동 소리 속에 담긴 이별과 그리움의 의미를 그는 깊이 깨달았다. 나룻배에서 내려 부두를 따라 강변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끝없이 펼쳐진 강둑을 따라 물 위로 피어난 야생화들이 그의 눈에 그녀의 글에서 본 노란색 비단 드레스를 떠올리게 했다. 야생화의 노란색은 그 어떤 노란색보다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강둑의 이 꽃들의 색깔을 보고 글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랐다. 9월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다. 1000마일이 넘는 비행 끝에 낯선 도시에 도착했다. 그날 저녁 젊은 여자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가을 바람이 연두색 테두리가 있는 그녀의 비단 스카프를 휘날리며 꾸밈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너무 수줍어서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바로 그 노인의 얼굴을 보게 했다. 나중에 헤어진 후 그는 이 제갈량의 해결책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직접 만나고 서로를 보는 것은 결국 지루해지고 서로를 잊게 마련이었다. 6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남자가 그녀의 온몸이 향기로운 난초처럼 아름다울 때 갑자기 깨어났다는 것을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사랑을 나눌 때 그녀의 어색함과 나약함, 길거리에서 그가 키스할 때의 수줍음은 그의 젊은 시절 꿈을 되살렸다. 1954년 이전 하노이 해변을 거니던 우아한 젊은 여인들, 검은 벨벳 아오자이와 하얀 비단 스카프를 두른 그들의 젊음의 향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밤, 그는 그녀의 몸에 자신의 매끄럽고 부드러운 몸을 얹고 사람들이 왜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지 이해했다. 사랑을 나눈 후 소녀는 악기의 느슨한 줄처럼 축 늘어졌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듣고 싶었던 향기로운 말을 다시 한번 불러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발그레한 얼굴을 감쌌고 뺨은 매끄럽고 섬세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는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둘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뿐이었다. 그날 저녁 젊은 여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지만 그는 깨어있으면서도 일부러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는 오후 저녁 식사 때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여자는 슬픈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했고 그는 더 이상 그 사랑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는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다시 침묵에 잠겼다. 콧꼬리도 숨소리도 없이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마음속에는 속삭임만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나에 대해 생각하지 마. 잘 생각해봐. 넌 날 가질 수 있지만 그러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 마지막 밤 여자는 자신의 제갈량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가 어떻게 그녀를 잊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오히려 피하려 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그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순수한 난초를 찾았는데. 내 사랑 사랑해. 그녀는 여행 후 변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 모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슬픔 가득한 이별을 준비했지만 마지막 키스조차 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휩싸였다.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그녀를 공항에 데려다주고는 짐을 붙이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서둘러 차로 돌아가며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 비행기 출발 직전까지 복도에서 어리둥절하게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뛰어갔다. 혹시 그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힘없이 탑승구로 걸어갔다. 실망감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집은 텅 비어 차가웠고 부모님만이 전통 베트남 경극을 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낡은 연극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며 그저 집안에 소음을 더하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짐을 싸고 어머니께 몇 가지 선물을 드린 후 목욕을 하러 갔다. 그녀의 마음은 몽유병자처럼 이리저리 방황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갔을 때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깨어 계신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어머니 방을 지나쳤다. 어머니의 작은 몸은 두꺼운 담요 속에 파묻혀 있었고 숨결은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웠다. 익숙한 베개에 얼굴을 묻자 여전히 아버지의 향기가 피부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그녀가 보고 싶다고 작별 키스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후회했다. 비서가 사장님을 위해 돈을 아끼려고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택시 회사를 택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급히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떠나고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했다. 그녀는 무심하게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오늘 전화통화를 하던 사람과 지난밤 중국 식당에서 그녀 앞에 앉아 있던 남자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그의 목소리, 그의 숨결까지. 그녀는 그토록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팔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앉아 그 커다란 새우를 다 먹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살짝 벌어진 앞니가 눈빛에서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그가 집에 돌아가면 걱정이 되었다.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보다 눈치가 빠르니까.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싫어. 아니면 호텔로 데려다주고 옷 좀 챙겨서 빨래해. 내 냄새 좀 없애고. 집에 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그는 그녀의 어리석은 제안에 폭소했다. 그들의 마지막 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열정의 밤이었는데 내일 그를 총으로 쏴 죽인다 해도 난 신경 안 쓸 거야. 하물며 지금 빨래를 하라고? 세상에. 그는 팔다리를 쭉 뻗고 팽주처럼 앉았다. 왠지 모르게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할머니와 달랏의 아침들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행복한 사람을 장수하는 풍조에 비유하곤 하셨다. 할머니는 그녀가 13살 때 돌아가셨기에 풍조가 미륵불과 같은 분인지 여쭤볼 기회가 없었다. 다만 그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와 풍조가 생각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물론 그녀는 그에게 바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그는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며 미국인들이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놀랄 거라고 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왜 그처럼 못생긴 사람을 좋아하냐고 물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그는 당신 옆에 있으니 내가 못생겨 보이네. 못생긴 풍조는 정말 보기 흉하겠지. 라고 말할 거라고 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평소 진지하고 엄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농담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감히 당신 같은 고귀한 아가씨에게 다가와 맹세를 하겠습니까? 제가 맹세를 하더라도 당신은 저를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다만 이곳을 떠나면 서로를 잊을 수만 있다면요. 저는 꿈꾸는 게 두렵고 미련이 남을까봐 그리워하는 게 두려워요. 반면 그는 마주해야 할 진실을 떠올리게 하는 말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후 이번에는 공명이 패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만나서 서로를 잊고 싶다면 그때 다시 만나세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치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장난감을 꼭 쥔 아이처럼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동안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행복하든 슬프든 우린 어차피 떨어져 있을 거야. 웃고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아마 그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그는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고 그녀를 노려보며 억지로 말을 끌어냈다. 티,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줘. 티, 날 너무 사랑하는 거지? 확인해줘. 말해줘.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그녀는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함께 보낸 그 사흘밤의 소리, 빛, 주변 소음들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은 멍했고 온몸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멍했다. 그녀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오직 그의 따뜻하고 행복한 품에 쓰러져 그의 귀에 속삭였던 완전히 지쳐버린 느낌뿐이었다. 자기야, 너무 피곤해. 그는 아이가 없어서는 안 될 긴 베개를 꼭 껴안듯 그녀를 꼭 안고 말했다. 내 부드러운 몸을 내 품에 안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 당신 몸매가 아름답다는 걸 아세요?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솔직히 인정했다. 아름다움은 골칫거리일 뿐이니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남자들은 행복하면 잠도 잘 잔다고 한다. 아니면 남자들이 환경 변화에 더 쉽게 적응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낯선 곳에 밤에 나가는 것조차 꺼렸다. 연인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스스로는 꿈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여자라고 되뇌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오후 인파 속에서 그와 함께 걸을 때 느꼈던 묘한 보호받는 느낌이 떠올랐다. 꽃무늬가 수놓아진 하얀 실크 블라우스를 그가 사주던 때의 애틋한 기억도 떠올랐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런 상황을 피해왔다. 누구에게서도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빚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빚을 질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피하는 게 나았다. 그래서 그녀는 낯선 땅에서 홀로 지내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스스로도 남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배관을 고치고 냉장고 정수 필터를 갈고 사다리를 타고 정원 전구를 갈고 차를 사고 고치는 법까지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녀는 과묵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 생에서는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생을 기다려야겠죠. 마지막 밤, 그녀는 그의 불안한 얼굴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보였던 행복해 보이는 표정과 그의 괴로운 표정을 비교하며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에게 기쁨과 미소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후에는 헤어질 때 그를 더욱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그녀에게 그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거칠고 험악해 보였지만 그 모습은 짧은 만남 이후 그녀가 상상했던 그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남성적이고 진지하며 경험이 풍부해 보였다. 그녀는 여행 후 몇 주 동안 심적으로 매우 괴로워했다.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했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절망적이라는 것만 알았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절망. 그저 엄청나게 슬프다는 것만 알았다. 팔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평생 누구와 사랑을 나누든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여자는 인생에서 많은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인 것 같았다. 그렇지 않은가? 친밀함.